자, 와인 뉴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산 와인 및 증류주의 수출 증가. 프랑스는 증류주를 그렇게 엄청 많이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주류의 이제 수출이 증가가 됐다. 프랑스 와인 및 증류주 수출업자 연합이 있답니다. 거기서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프랑스 주류 무역이 올해 상반기 7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0조 정도의 매출을 기록해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이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2020년에 천사의 목처럼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 주류 매출액이 20유로가 증발했습니다. 자, 이 천사의 몫이 뭐냐면 증류주 숙성할 때 증류주나 그 방존 같은 거, 그 쥐라에 있는 방존처럼 오크통에다가 오랫동안 넣어놔요. 넣어놓으면은 이게 점점 증발해요. 오크통에 흡수되는 것도 있을 거고 점점 증발을 하거든요. 그 증발되는 현상을 천사의 몫이라고 해요. 그 프랑스에서는 한마디로 천사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몫이다 해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 주류 매출액이 20유로가 증발했다.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20유로면은 한 2조 6천억, 2조 7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2020년 총 매출이 121억 유로였습니다. 이게 2019년 전년 대비 13.9%가 감소한 수치래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140억 유로가 넘었다는 거지. 프랑스 와인을 비롯한 프랑스 주류가 13.9%가 매출이 그냥 아작난 거야. 근데 지금 6개월 후 지금 2021년 상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국제적 상황에서도 매출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참고로 또 찾아보니까 프랑스 주류 산업, 와인을 비롯한 주류 산업이 어느 정도 프랑스 무역에 기여를 하고 있냐면 무역 수지가 주류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110억이 흑자래요. 작년에 2020년에 20억이 감소해서 121억 유로 팔았다 그랬잖아. 근데 110억 유로가 흑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는 술을 파는 나라지 독보적이네요. 독보적으로 파는 나라지 술을 거의 수입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지. 그 정도로 많이 판다는 얘기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무역 수지로는 두 번째로 기여를 한답니다. 효자 품목인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타격을 입으면 엄청난 타격인 거지. 실제로 FEVS가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프랑스 주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72억 5천만 유로로 42.8%의 수출액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며 팬데믹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2020년 3, 4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완전 제일 처음 전 세계를 때렸을 때 그때 당연히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때는 아예 물동량 자체가 전 세계 무역량 자체가 아작이 났기 때문에 수출을 못한 거거든. 그래서 그때보다는 올해 상반기 매출 72억 5천만 유로인데 작년 대비해서 42.8%가 증가했으니까 엄청 증가한 거지. 근데 그 이유는 작년 상반기에는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엄청 증가를 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20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또 그걸 감안해도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근데 2019년 상반기에 대비해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복귀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볼게요. 거의 모든 종류의 주류, 특히 와인과 샴페인은 가치, 출하량 모두에서 매출을 회복했다. 이 가치는 무슨 말이냐면 병당 단가를 얘기하는 거야. 8.6%가 올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올랐고 양 자체도 3.4%가 모두에서 매출을 회복했다. 와인하고 샴페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랑스 주류 중에 증류주는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와인하고 샴페인이 엄청 많이 팔았다 이거예요. 수출이. 핀셋으로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하면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 상황을.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수출의 증가에도 이 협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경고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버스 보잉 분쟁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2020년에 미국과 유럽은 복잡한 한 해를 보냈다. 재작년에 그 에어버스하고 보잉하고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또 완전 이거 빠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럽에다가 관세를 막 엄청 매겼다고. 근데 관세 매길 때 애꿎은 와인에다가 관세를 매긴 거야. 미국이 프랑스 와인을 엄청 수입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관세를 엄청 때려버려요. 2019년 말에. 그래가지고 프랑스 와인이 완전 엄청나게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2020년에 그게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겹치면서. 그래서 엄청 이제 미국하고 EU하고 그런 분쟁이 겹치면서 그런 2020년에 복잡한 한 해를 보냈다. 이 얘기가 되겠고, 지난 3월에 일시적인 관세 중단 조치가 내려진 후에 미국은 프랑스 주류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고 재고를 다시 채우고 있다. 이제 바이든이 올해 초에 취임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EU랑 다시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그 관세에 대한 거를 유예 조치를 다 때려버려요.
트럼프가 했던 거를 다 되돌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 대한 관세 조치를 중단을 합니다. 그게 3월이었어요. 그래서 3월에 제가 기사 보기로는 4개월 동안인가 유예를 때립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한 그런 관세가 다시 없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이 프랑스 주류를 다시 수입을 재개를 하고 비어있던 프랑스 와인 재고를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 협회 회장은 이번 관세 중단 조치가 갈등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U 및 프랑스는 이러한 분쟁을 지체 없이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유예 조치를 했지만 그것도 4개월인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7월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제가 어떤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 위험이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미국하고 EU하고 협상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는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면서 일을 할 수 없다. 언제나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협회 회장은. 최근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 및 요식업의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뭐 물론 지금 델타 변이나 뭐 얼마 전에 뮤 변이 뭐 이상한 거 막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국경이 좀 풀리고, 특히 무역 같은 경우는 다시 풀리고 있거든요. 물동량이 돌고 있고요. 그런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북미 시장은 201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대요. 23억 유로의 매출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라고 하면은 그 미국하고 캐나다를 얘기하는 건데 거의 이제 미국이 많이 수입을 할 거예요. 심지어는 2019년 팬데믹 전보다도 더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큰 시장이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시장은 EU와 비슷한 17억 유로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래요. 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장을. 근데 저는 진짜 와인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한국이 나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박수. 왜냐면 한국은 지금까지 와인 시장에 있어서 완전 그냥 변두리였거든요. 아시아 하면은 중국, 일본.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비슷하다는 거겠지.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많겠지만 큰 변화가 큰 변화가 없었다. 없는데 한국이 코로나 거치면서 완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지. 물론 저 17억 유로 중에 중국이 대다수겠죠. 하지만 한국을 언급할 정도로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야, 와인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EU 시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물론 이 EU에는 영국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보다 6.8억 유로를 기록한 영국 시장에도 불구하고 유럽 1회 대륙에서 매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단독으로 6.8억을 수입하는 거예요. 하하. 단독으로 영국 한 나라에서만. 진짜 많네요. 엄청난 거죠. 영국은 좀 줄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영국은 많고요. 프랑스 와인이 유럽에서 영국 시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 시장 덕분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주류 산업의 불확실한 수출의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야. 웃을 수만은 없다는 그렇죠. 거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수출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농업부는 우리나라 뭐 농림수산부 정도가 되겠죠. 2021년 최악의 작황으로 인해 지금 프랑스 올해는 아작났습니다. 2021년 작황으로 인해 프랑스 와인업계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을 발표했다. 거의 뭐 생산량의 30%인가 40%가 이미 날아갔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게 매출이 뭐 얼마나더라? 뭐 2억 유로인가? 하여튼 거기다가 아직 보건 위기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작년에 한번 당해봤잖아. 그 위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포도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올해를 보면 알 수 있죠. 비도 많이 오고 기후변화 때문에 포도밭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프랑스가. 실제로 회복된 것 같은 일시적인 매출 상승으로 2022, 2023년에 많은 수출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보건위기와 미국의 제재 위험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 아까 그 수출협회 회장은 말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봤을 때는 니네 이제 매출을 다 회복했고 이제 돈을 버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네들한테 지원해줬던 그런 지원금이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거 지원이 끊어지는데 앞으로 2022년, 2023년도 안개 속이라는 거야. 코로나는 계속 상존해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언제든지 제재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끝난 게 아닌데 잠깐 풀렸을 뿐인데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 협회장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프랑스 와인의 수출의 미래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그런 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스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희가 좀 볼만한 거는 프랑스 와인 수출에서 한국 시장이 아주 중요한 그 위치로 들어왔나 보다. 네,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프랑스 와인은 좀 업계가 위기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